우선 오늘 저녁에 나올 이제 미국 고용지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. 네.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에 시작하는 환율 레벨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연준 금리나 경로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조정될지인데, 그건 이제 미국 물가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저희 그 환율이 1,300원 이하로 좀 뚫을 것처럼 네, 그렇죠. 이렇게 움직이다가 물론 전쟁도 있지만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30원 정도 갑자기 다시 올라온 느낌인데 네네. 어떻게 보시나요?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까요? 네, 우선 월요일에 뭐 환율이 좀 오랜만에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맞아요. 장중에 1303원까지 내려갔었는데, 네네.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미국 PC 물가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낮았고,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인민은행이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면서 네. 중국 위안화도 상당히 강했죠.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도 강해지면서 환율도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, 네네. 이건 좀 화요일이었습니다. 이제 중동 쪽에서 맞아요.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생겼는데,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다수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엄청나게 좀 발사를 하면서 네. 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. 이런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가 강해졌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미국의 8월 뭐 구인 건수나 뭐 9월 ADP 고용, 이런 고용 지표도 좀 전반적으로 좋았고, 그러면서 이제 11월 연준의 B컷 확률도 굉장히 낮아졌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서는 지난주에 뭐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제 신임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, 당선 직후에 총리가 일본은행의 좀 완화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, 좀 이렇게 밝히면서 엔화도 약해졌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도 단숨에 1330원대로 올라왔지만 30원대 후반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도 물량, 달러 매도에 대한 물량도 있었고요. 그리고 좀 내고 물량도 30원대 후반에서는 계속 출회되면서 40원 밑으로는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결국에 뭐 물가가 좀 둔화된 것도 있지만 네. 결국에 이제 전쟁 때문에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고, 그렇죠. 또 안전자산 중에 또 하필이면 엔이 좀 약세를 또 보이는 발언이 있다 보니 네네. 결국에 상대적으로 좀 결국 안전자산인 달러가 올라갔다. 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일시적인 증상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. 어쨌든 이벤트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. 네,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40원을 만약 뚫고 올라간다면 확실히 이제 환율도 추세 전환을 시도할 것 같은데,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주 뭐 저희 이제 한국은행 드디어 금통위도 있어요. 다음 주 하면 이벤트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? 네, 우선 다음 주는 미국 9월 물가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고요. 네. 또 이제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네. 이제 굵직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한 주입니다. 우선 미국 물가부터 설명드리자면,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2.5%까지 낮아졌었는데, 네. 이번 9월 물가 상승률은 한 2.3% 정도로 8월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걸로 보여요. 우선 아무래도 이제 작년 9월 국제 유가가 80달러대였는데 올해는 이제 60에서 70달러대까지 낮아지면서 네. 좀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려간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 관심은 다시 미국 물가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통위겠죠. 저희가 봤을 때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,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건 2020년 8월 이후 거의 뭐 4년 만에 처음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이나 뭐 유럽 ECB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에서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어떤 대외적인 명분은 갖춰졌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또 지난주에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.6%였어요. 이게 뭐 한국은행 목표치인 2%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, 그리고 최근 뭐 국내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 상황도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도 있지만 목표가 저희 또 금융의 안정이 중요하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집값이 좀 상승하면서 이제 좀 뭐 어쨌든 대출 실행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. 아마 가계부채가 좀 계속,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 좀 계속 좀 오를 걸로 9월도 봐서 그 9월 10월이
좀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내리지 않지 않을까 뭐 네. 이런 의견들인데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, 금융안정 때문이었어요. 이번 금통위에서도 뭐 금리를 내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어떤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좀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차단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전망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우선 오늘 저녁에 나올 이제 미국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. 네.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에 시작하는 환율 레벨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연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조정될지인데 그건 이제 미국 물가 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조금 더 느려지면서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대로 물가가 좀 낮게 나온다면 달러도 다시 약해지면서 환율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난 뒤에 어떤 추가적인 인하 발언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,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20원에서 135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최근 유럽 ECB에서 10월에 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유로 뭐 PMI나 물가 지표들을 봐도 유로화 강세 요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55원에서 1475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이제 새 총리가 선출된 이후에 엔화가 많이 약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지금 총리 스탠스가 뭐 BOJ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정부나 BOJ 인사들 발언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00원에서 92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 이제 중동 쪽 이제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 이제 원화만 봤을 때는 금통위에 대해서 인하 자체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발언이 어떨지에 따라서 이제 원화가 얼마나 강세가 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강세 약세가.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이 좀 중요하네요. 어쨌든 일본이 엔이 좀 많이 약해질지 아니면 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 달러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